네, 이번 일요일은 Father's Day입니다. 이 Father's Day를 맞아서 식당이나 술집, 해변가 등에서는 15개월 만에 최대 인파가 북적이는 주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이 밀레니얼 세대가 지난해 처음으로 새로운 차, 신차를 가장 많이 구입한 세대로 꼽혔습니다.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Father's Day는 좀 특별할 것 같다는 소식인데요. 네, 많은 사람들이 이번 Father's Day를 좀 더 챙기려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네.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많은 아버지들께서 그럴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작년 Father's Day는 기념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어려웠죠. 그렇게 지난 15개월간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지쳤던 마음을 이번 Father's Day는 마음껏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네. 게다가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전면적인 경제 재개방이 이루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맞는 기념일이고요. 그렇죠. 그렇게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식당이나 바 아니면 해변가 등을 찾아서 15개월 만에 가장 인파가 몰리는 그런 주말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가 더더구나 또 덥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네. 실제로 그럴 계획인 주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왔습니까? 네, 이번 Father's Day에 소비가 얼마나 많을지 그걸 조사한 게 있었는데요. 아하. 온라인 할인 등을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 리테일 미 낫에서 조사해서 올해 Father's Day 소비가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네. 이번 Father's Day에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금액은 $107입니다. 네. 작년엔 $89 평균적으로 지출이 있었는데요. 작년보다 올해 16% Father's Day 소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네네. 특히 밀레니얼 세대들의 소비가 눈에 띄게 늘어나겠는데요. 밀레니얼 세대는 평균 $135를 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네. 평균 $107보다 $28 더 쓰는 셈인데 어허. 다른 어떤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거고요. 네. 작년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52% 증가하는 셈입니다. 어떤 곳에 돈을 쓸 것인가 하는 조사도 있었습니까? 네, 가장 많은 건 아하. 기프트 카드였습니다. 기프트 카드. 네, 아하. 38%가 이 기프트 카드를 구매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네네. 작년엔 40%였는데 이게 네. 오히려 올해는 2%포인트 좀 떨어진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살 계획이다. 이게 전체 31%였습니다. 작년 27%에서 꽤 늘어났고요. 네. 좋은 식당에 가서 저녁 식사를 하겠다는 응답은 20%로 나왔는데 이게 작년엔 32%여서 오히려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아하. 근데 부연 설명은 있지 않아서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부분은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네네네. 그런가 하면 아버지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선물 탑2도 조사해봤습니다. 아버지들이 원하는 최고의 선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돈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이걸 원하는 아버지들이 가장 많았는데 올해도 37% 역시 가장 많은 비율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네. 이어 두 번째로 원하는 값진 선물은 식사입니다. 저녁 식사.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이게 2위인데요. 네. 26% 아버지들이 이를 Father's Day에 기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번 Father's Day를 좀 더 특별하게 보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건 건강보험회사 healthinsurance.com이 전국 네.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올해 Father's Day를 대면으로, 그러니까 직접 만나서 함께 즐길 계획인지 물어봤더니 전체 응답자의 66%, 10명 가운데 7명 꼴이 그렇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네. 그런가 하면 전체 응답자 74%는 올해 Father's Day의 아버지들은 예년 Father's Day보다 더더욱 특별하게 대우받고 즐길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는데요. 네. 설문조사에서 남성의 72%는 팬데믹 기간 하나 이상의 집안일을 도맡아 했다고 해요. 그리고 37%는 집에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았다고 답을 했고요. 또 다른 37%는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42% 아빠들은 아이들을 돌보는 동시에 풀타임으로 일하는데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네. 그렇게 힘든 부분도 많았겠습니다만은 아버지를 포함한 남성들이 이 팬데믹 기간에 그리울만 하고 그렇게 꼽은 적도 있다는데 어떤 겁니까? 네, 전체 53% 과반이 팬데믹 기간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점, 이건 가장 그리울 것 같다고 그건 사실이에요. 답했습니다. 네. 이 밖에 팬데믹에 따른 남성들의 변화를 알아본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요. 네, 네. 40%는 지금 배우자나 뭐 파트너와의 사이가 팬데믹보다 오히려 더 나아졌다, 좋아졌다고 네, 네. 합니다. 네. 그리고 83% 남성들은 팬데믹 초반부터 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고 했고요. 또 다른 73%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 셀프 케어를 더 많이 하게 됐다고 응답했습니다. 네, 네. 그런가 하면 남성 64%는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데 있어서 뭐 핏빗이나 아니면 애플워치 같은 그런 웨어러블 전자기기 있죠. 네. 그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81%는 팬데믹이 종식된다 하더라도 텔레메디슨 그걸 계속해서 이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LA 지역에서 이번 파더스데이에 이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낼 만한 이벤트들이 뭐가 있을까요? 네, LA 타임스가 아버지와 뭐 스포츠를 같이 하거나 아니면 보거나 이런 것 외에 다른 할 만한 그런 이벤트들을 정리했는데요. 먼저 산타모니카 공항에 드라이브-인 무비 행사가 벌어집니다. 아직 영화관 들어가는 것은 좀 조심스럽다 하면 이렇게 차 타고 보는 것 나쁘지 않을 텐데요. 네. 이번에 여기서는 테이큰이라고 그 아버지와 딸 부녀 관계를 다룬 그런 영화가 상영됩니다. 이 영화 재밌어요. 아, 그런가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네, 네, 네. 재밌어요. 네, 그리고 또 아버지와 박물관 가는 것 추천했습니다. 네. 근데 그냥 박물관이 아니라 자동차 박물관입니다. 피터스 오토모티브 뮤지엄. 아하. LA 카운티 미술관 라크마 라크마 바로 앞에 있는 거. 앞에 네, 특이하게 네. 디자인된 아주 그 건물이죠. 생긴 것도 빌딩이 묘하게 생겼죠. 네네. 네, 네, 네. 전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자동차 컬렉션이 있고 모던한 레이서부터 빈티지한 자동차 그리고 사이파이 디자인까지, 그래서 자동차 좋아한다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그 밖에 뭐 자연에서 함께 시간 보내는 것만큼 좋은 게 또 없죠. 네. 그래서 LA 지역에 하이킹하는 그런 좋은 트레일들 많은데요. 아버지와 함께 하이킹하면서 시간 보낸다면 이 또한 기억에 많이 남을 듯 싶고요. 그리고 특별한 이벤트로 꼽히진 않더라도 가장 많이 하고 또 가장 즐거운 게 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아마 많은 한인들도 이번에 가족과 함께 나가서 식사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한인타운 식당들에서도 이번에 Father's Day 기념하는 즐겁게 시간 보내는 그런 풍경 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밖에 나가서 외식들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처음으로 신차를 가장 많이 산 연령층이 됐다라는 소식이에요. 네,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인데요. 네. 이 밀레니얼 세대가 베이비 부머 세대, 1946년에서 1964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를 제치고 지난해 신차를 가장 많이 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뉴욕 타임스가 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시장 조사기관 JD 파워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판매된 전체 신차 중 밀레니얼 세대가 구입한 차량이 32%였습니다. 네. 모든 세대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30대, 40대가 차를 더 많이 산다는 얘기네요. 네네. 네. 이렇게 밀레니얼 세대가 차를 가장 많이 구입했다는 게 어떤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밀레니얼 세대가 사실 자동차 구입하는 걸 싫어했다는 그런 통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를 싫어했다. 네, 자동차 사는 걸 싫어하고 뭐 우버나 리프트 같은 거 그동안 타면서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도 최대한 늦게 받고 이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네. 밀레니얼 세대들은 다만 자동차 딜러를 만나서 오랜 시간 흥정하는 그런 과정을 싫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네, 뉴욕타임스가 네, 평가했습니다. 네. 그리고 학자금 대출 상환 등 그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동차 구매를 미뤄왔다는 분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작년에 무슨 주위에 어떤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것도 팬데믹 때문에 변한 겁니까? 네, 밀레니얼 세대 차량 구매에 부정적으로 작용해온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아하. 그런 요인들이 완화해서 차량 매매 방식이 변화했다는 평가인데요. 네. 온라인 차량 매매 서비스가 확산된 겁니다. 온라인 판매 기술 제공 회사 카rs닷컴은 밀레니얼 세대가 온라인으로 중고차와 신차를 물색해서 사는 경향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2배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온라인 차량 매매 업체들이요. 구매자가 일정 기간 차를 타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쉽게 환불해 줄 수 있는 그런 시범 소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네네. 예를 들어서 카바나라는 업체는 차 구입하고 나서 어허. 7일 이내 어허. 주행거리가 400마일 이하면 어. 무료 환불을 허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 직접 당연히, 가서 당연히. 뭐 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사는 걸 더 어. 선호하면서 작년에 이런 차 구입을 늘렸다는 평가입니다. 네, 세상이 정말 많이 변하고 있네요. 네. 네. 차를 일주일씩 타보고 구입을 할 수가 있다. 네. 네, 이거 바람직한 얘기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